안녕하세요, 테스입니다. 이번에 분석한 기업은 TSMC입니다. 티커는 TSM입니다. 현재 ARK 인베스트의 모든 ETF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4분기 어닝 리포트와 2021년 파운드리 산업의 전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2월 영상 제작 기준 모든 ARK ETF가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20위입니다. 1.28%의 비중으로 꾸준히 매수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만 반도체 제조기업으로 1987년에 모리스 장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31년간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2018년에 은퇴하였습니다. 현재는 마크 리우가 체어맨으로 있으며 CC 웨이가 CEO로 있습니다. 1993년 대만에 상장하였고 1997년에는 미국에 상장되었습니다. 먼저 반도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SD카드와 같이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연산, 제어 및 정보 처리를 하는 두뇌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고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며 수요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그렇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CPU나 GPU와 같은 제품에 들어가며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인해 가격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합니다. TSMC는 시스템 반도체 제조회사입니다. 반도체를 설계, 제조하는 기업을 패블리스, 파운드리, IDM으로 분류를 합니다. 패블리스는 패브리케이션이 없다는 의미로 생산 라인이 없이 반도체 설계만 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퀄컴과 브로드컴, 엔비디아 등이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를 설계하지 않고 공장 및 제조 시설이 있는 기업으로 대표적으로 TSMC와 UMC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설계 기술과 생산 라인을 모두 갖춘 경우를 IDM, 종합 반도체 업체라 하며 대표적 기업으로는 삼성과 인텔이 있습니다. TSMC는 삼성과 다르게 반도체를 설계를 직접 하지 않고 설계한 대로 주문을 받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파운드리에서 생산한 제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TSMC는 저전력 IC 및 SoC 설계에서 이미 리더인 상태입니다. 가장 최신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는 주로 스마트폰에 들어갑니다. 2020년부터는 5G 스마트폰의 출시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센서, 인공지능 등에도 사용됩니다. 두 번째 플랫폼은 고성능 PC, 태블릿, 서버, 게임 콘솔 등에 사용됩니다. 5G 스테이션과 고성능 게임 콘솔 및 AI 데이터 서버들은 고성능이면서 저전력인 CPU, GPU, NPU가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 플랫폼은 사물 인터넷으로 향후 10% 중반의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입니다. 스마트 기기인 시계와 스피커, 블루투스 이어폰과 같은 여러가지 형태로 적용이 가능하며 저전력이면서 고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플랫폼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주행 자율 보조 장치와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전기차 구동에 필요한 프로세서, 센서, 그리고 파워 IC 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디지털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부분으로 TV와 셋톱박스입니다. 온라인 스트리밍의 증가로 인해 침체 중인 TV와 셋톱박스 시장이지만 UHD를 지원하는 4K와 8K TV 제작 시 필요합니다. 2020년 4분기 매출의 51%는 스마트폰에서 나왔습니다. 3분기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HPC인 고성능 PC는 매출의 31%로 전분기 대비 14% 감소하였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7%로 전분기 대비 13%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와 DEC 그리고 기타 부분은 3에서 4% 매출로 기여도는 적지만 3분기 대비 10에서 20% 후반대로 매출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TSMC의 2020년 총 매출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이 48%, HPC가 33%로 전체 매출의 81%를 차지합니다. 전년 대비 스마트폰은 23%, HPC는 39%, 사물 인터넷은 28% 고성장하였습니다. 4분기에 매출이 크게 상승한 자동차 부분은 2019년에 비해 성장이 줄었습니다. TSMC가 파운드리 기업으로 가지는 강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강점은 전세계 파운드리 1등 기업으로 기술의 리더입니다. 로직 부분에서 현재 5나노까지 상용화되었으며 3나노 및 2나노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른 RF 및 이미지 센서, 아날로그 등에서도 리더입니다.
2020년 3분기부터 상용화된 5나노의 4분기 매출은 20%이며 7나노는 29%로 5나노와 7나노가 전체 매출의 49%를 차지합니다. 16나노 이하급의 매출은 전체의 62%입니다. 두 번째 강점은 우수한 제조 실력입니다. 2019년 기준 499개의 고객이 있으며 272개의 기술을 사용하여 1761개의 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12인치 웨이퍼 1200만 개 이상 생산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화 설비를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생산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빠른 제품 생산과 짧은 생산 주기, 그러면서도 안정적인 제조를 통해 품질도 유지하면서 정시 인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 요청 시에는 신속하게 지원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강점은 고객과의 신뢰입니다. IDM 파운드리 회사인 경우 자사의 IC 생산을 더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TSMC가 고객의 입장에서는 더 장점이 있습니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고 고객과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접촉하여 그들이 원하는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향후 설계 및 제조, 패키지 등 모든 단계에 협력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며 같이 협업을 함으로써 TSMC는 고객과 함께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2020년은 920억 달러의 파운드리 시장으로 전년 대비 12%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TSMC는 13에서 16%, 삼성은 20%의 매출 성장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TSMC는 2020년 1분기부터 5나노 양산을 시작했고 삼성은 6에서 9개월 후에 양산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5나노의 총 웨이퍼 출하량은 2020년엔 1% 미만에서 2021년은 웨이퍼의 5%를 차지할 것입니다. 파운드리의 53%인 1위 고객은 애플입니다. 2021년 5나노가 들어간 아이폰 및 새로 출시될 애플의 제품에 모두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위는 퀄컴으로 아이폰 13에서 X60 모델을 채택할 수 있으므로 두 번째로 큰 고객이 될 것입니다. TSMC는 2021년 5나노에서 1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에는 TSMC와 삼성의 가동률이 평균 90%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주력인 5G 스마트폰 모델이 강해짐에 따라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80% 이상 웨이퍼에 사용되는 5나노와 달리 7나노는 AI, GPU, CPU, 네트워킹 및 자동차 프로세스로 더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TSMC의 7나노 제품군에 7나노, 7나노 플러스, 6나노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7나노의 총 웨이퍼 출하량은 2021년 글로벌 파운드리 산업에서 12인치 웨이퍼의 11%를 차지할 것입니다. AMD는 7나노 출하량이 27%, 엔비디아는 21% 예측합니다. 게임 콘솔, 클라우드 서버, AI 프로세스 및 대부분의 5G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7나노의 용량은 2021년 전체에 걸쳐 평균 사용률 90에서 100%입니다. 따라서 암호화 채굴 AI IC 및 ARM 기반 프로세스 서버, 자동차 부분에서와 같은 새로운 수요의 경우 파운드리 업체의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주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 산업의 재고 수준은 성장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2020년 3분기 말까지 주요 팹리스 회사의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재고는 약 79일이었습니다. 2021년의 전망은 5G 스마트폰, WFH 기기 및 클라우드 서버 지출에서 낙관적입니다. 모멘텀은 높은 재고 수준을 원합니다. 공급망 부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공급업체는 2020년 4분기부터 높은 수준의 재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파운드리 고객은 자사의 제품 생산을 위해 웨이퍼 주문을 더 빨리 하기 때문에 2021년 3분기의 변동성은 정상보다 낮을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반도체 자본 투자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저투자가 수요 공급의 불균형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카펙스는 반도체 산업의 주요 성장 지표입니다. 카펙스 대 매출 비율은 회사의 자본 비율을 연간 발생하는 매출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비율이 낮을수록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용량 또는 기술이 추가되거나 구현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파운드리, 아웃소싱 및 IDM, 사내 생산에서
팹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웨이퍼팩 장비 시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림은 글로벌 로직 IC 팹의 자본 집약도에 대한 15년 추세 및 예측입니다. 검은 선은 모든 파운드리 및 IDM을 포함한 업계 평균을 나타냅니다. 빨간색 선은 TSMC 및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계산을 나타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본 투자 주기는 업계 전반에 걸쳐 보수적이었습니다. 애플 주문이 많은 TSMC에서도 이 기간 동안 낮은 카펙스였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 동안 비율은 더 높아졌지만 주로 5G 스마트폰 및 HPC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TSMC가 7나노와 5나노를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 중 일부는 새로운 용량에 대한 계획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요 파운드리들은 대규모 장비 투자 주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 전체의 자본 집약도 비율은 20%를 초과하여 글로벌 WFE 공급 업체에 큰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TSMC, 삼성 및 인텔은 자본 지출의 선두주자로 남을 것입니다. TSMC의 2020년 4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업계 평균과 비슷한 매출 이익률이지만 순이익은 업종 평균인 4%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전분기 그리고 작년 같은 분기에 비해 1%, 약 3% 이상 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은 자본적 지출이 많았던 해였기에 2020년의 이익률이 지출의 감소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것처럼 2021년에서 2023년까지는 자본적 지출이 늘어날 것이므로 2018년 수준으로 이익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12월까지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여 모든 이익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순이익의 증가로 영업할 때의 현금 흐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자본적 지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대차 대조표입니다. 자산 및 자본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부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팔로 투자하기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자본적 지출이 증가한 상태로 부채 비율 부분에서 0점을 받았고 그 외의 모든 항목에서 1점을 받았습니다. TSMC의 결론입니다. 현재 파운드리 생산 1위 기업으로 독보적인 기술과 생산 시설 그리고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를 사원으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1위 고객인 애플로부터 수주를 받고 있으며 TSMC의 5나노 생산 능력의 80%를 애플에게 할당하였다고 합니다. TSMC는 2022년부터 3나노 칩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연간 생산 능력 60만 개, 월 생산 5만 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생산할 3나노를 애플에 납품하여 맥 및 아이패드용 자체 M 시리즈 칩을 생산에 도움을 줄 것이며 아이폰용 A 시리즈 프로세스를 생산하는 데도 사용될 것입니다. 애플을 비롯한 여러 고객의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매출액의 거의 40%인 250에서 280억 달러를 설비 투자를 위해 사용할 것이며 미국 아리조나에도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IDM 기업인 인텔도 자사칩 개발을 하지 않고 TSMC에 7나노를 수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나노급은 애플과 같은 스마트폰 플랫폼에 사용하며 7나노급은 인텔이나 AMD, 엔비디아의 고성능 PC를 위한 CPU나 GPU에 사용됩니다. 최신 기술인 5나노급의 매출 비중보다는 7나노급 이상의 매출 비중이 늘어날 것이며 2021년부터는 HPC의 매출 비중이 스마트폰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물 인터넷과 자율주행 및 전기차 부분에서도 파운드리의 제품의 수요는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이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파운드리 산업의 1등인 TSMC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